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거래일수는 오늘, 내일 모레 이 3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이제 12월 21일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후실적이 우리 증시에 이 반도체주의 훈풍을 불지 않았습니까? 상당 부분 좀 예상했던 부분이고 12월 22일 금일장에는 또 신규 상장한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이르렀었죠. 아울러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시죠.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는 3.2% 예상치를 하회했죠. 자, 12월 26일입니다. 오늘 이제 배당 기준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에 한해서 오늘 배당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일이 이제 배당 기준 월이 이제 바뀌는 종목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이 표결이라는 이슈가 있고, 하림, 최근 HMM 인수로 급등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던 하림이 양재 물류단지 26일 심의 통과 초입기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에 통과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유상증자 물량, 아미코젠,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고요. 주식 분할로 리메드란 종목이 변경 상장됩니다. 회사 분할 합병 영향으로 코엘 패션이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대선 시원 소주가 26일부터 출고가가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증시는 오늘도 휴장입니다. 자, 27일 내일이죠. 12월 27일 이제 이날은 이제 12월 결산 법인 배당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배당 낙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려고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탈당 및 신당 창당 이슈가 나왔던 날입니다. 12월 27일. 이런 부분도 이제 정치 테마주에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놨고요.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IOK 스킨앤스킨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공업이익을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에 0.6%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12월 31일 중국의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28일 납페일이죠. 국회 본회의가 이날 개최가 됩니다. 특검 관련 이슈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기일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존 주주는 24년 1월 12일 보유주식 한 주당 셀트리온 신주 한 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로 교부가 됩니다.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이 이날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되고요. 이 대부 시스터스, 이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가 이날 실시가 된다고 하죠. 자, 29일에는 우리 날짜 12월 29일 금요일에는 주시장 휴장입니다. 29일부터 1월 1일까지는 휴장이 됩니다. 1월 2일 날 참고로
네, 오전 10시에 이날은 9시가 아니라 오전 10시에 이날 개장합니다. 참고로 쭉 좀 여기 내용도 지금 제 나름대로 한번 써본 내용인데요. 네. 그 내년도에는 사실 이제 경제 지표, 뭐 PC니 인플레이션 어떤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니 뭐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랄지 그런 경제 지표가 더 눈이 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개별 기업들의 이벤트, 이런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겠냐. 예를 들면 뭐 애플의 AI 디바이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 AI 디바이스 대응 전략은 어떠냐. 뭐 1분기 때 비전 프로를 언제 내느냐. 그다음에 6월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뭐 소프트웨어 적용 부분, 그다음에 내년도 9월 아이폰 16의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되느냐 뭐 등등. 뭐 삼성도 갤럭시 새로운 모델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좀 적용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구글 등등 해서 각각의 글로벌 핵심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상당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1월은 잘 아시겠지만은 1월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건 이제 뭐 바이오가 이 시점에서 12월 달 좋았다가 이제 요거 기점으로 해서 요 날부터 밀린다는 거 아닙니다. 이전부터 밀리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뭐 CES에서 이번에 이제 기조연설이 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내용도 잘 좀 참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초, 1월까지 간략하게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 뭐 긍정적인 거, 좋은 거만 나오는데, 이제는 어닝 이제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최근의 주가 상승을 합리화시킬 수 있냐. 결국은 포커스는 이제 실적으로 또 맞춰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적도 안 좋은데 그냥 정책발로 올랐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어떤 단기, 이게 주가가 올랐을 때는 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그러나 좋다고 하는데 또 예상대로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항상 보셔야 할 건 차트대로 보시는 게 좋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시점에 샀냐? 내가 나스닥 200일선 돌파할 때 샀냐? 아니면은 50일선 돌파할 때 샀냐? 아니면 20일선 위에 샀냐? 아니면 최근 5일선 위에 샀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매매 방식, 그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시장이 좀 흔들 때는 원칙을 꼭, 매도의 원칙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많이 보여드린 바 있죠. 자, 넘어가고요. 자, 12월 26일자 오늘인데, 일단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이고요. 지금 이제 2위 내용은 여기서 볼까요? 핀비지닷컴의 요 내용, 다우지수가 18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 29포인트 상승, S&P 500 지수 7.8포인트 상승. 근데 이제 장 후반 들어서 한번 착 밀렸다가 그냥 종가 관리 정도 한 모습이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연휴 앞두고 미국은요. 연휴 앞두고 미국은 좀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23일자 미국 시장 흐름이에요. 오늘 미국 시장 크리스마스 연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 어제 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이 중에서도 코어 PC, 그런 PC의 상승세는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죠. 3.2까지 떨어졌죠.
지금 예상치는 3.4 정도 예상했는데 3.2로 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PC 지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지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연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향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뭐 특징 종목으로는 나이키가 매출 전망 하향하고 3년간 20억 달러 비용 절감 소식에 무려 12%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시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2포인트 상승. 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요일자는 1303원으로 마감했죠. 네, NDF에서는 1295원대로 주춤했습니다. 자, 10년물 자, 여기서 볼까요? 네, 이거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금일장이라서 이거 보시죠. 네, 10년물 국제금리는 3.9%죠. 네, 이게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겠죠. 이제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반등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VIX 13.03 기록했고요. 반도체 ETF는 569.89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잠깐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4거래일 연속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고 좀 등락을 좀 거리고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다우지수 보시죠. 최근 이제 이 시점부터는 상승, 하락, 상승, 소폭 하락. 약간 멈추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이 차익 매물이 나면서 21선까지 한번 주춤할지 지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수보다는 뭐 종목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지수나 종목이 좀 탄력이 없게 되면 1월 들어와서 실적 호전주를 찾아라.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주주 행동주의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2월 배당 기준일 이후 내년 이제 주총, 3월 주총까지는 이제 뭐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 또 이슈가 하나씩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네, PMG닷컴에서 보시죠. 여기서 볼게요.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애플이 0.56% 하락했죠. 엔비디아 0.3% 하락했고 아마존, 테슬라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반도체도 혼조였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은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인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 투자 심리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8% 상승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그나마 좀 미국 시장에서는 업종에서 좀 선방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1%씩 하락을 했습니다. 자, ETF 동향도 보게 되면 크게 별다른 거 없죠. 다만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이오테크 지수 바이오테크 지수가 소폭 좀 상승했죠. IBB IBB ETF가 2.19%, 그 다음에 XBI 바이오테크 ETF, S&P 바이오테크 지수가 3.48% 이렇게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VIX 지수는 하락했고요. 중국 관련 ETF 하락했죠. 중국 관련 ETF. 근데 중국 관련 소식도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테슬라 2024년에 이제 기대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 차기 후속 신모델 어떤 이제 모델이 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일보된 FSD,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EV 제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반응과 AI 데이, 특히 이제 이번에 옵티머스 2인가요? 달걀을 뭐 들어올리는 상당히 그 엄청난 거죠, 사실상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웬만한 가게 보게 되면 이제 키오스크, 그 다음에 일부 뭐 커피 머신, 치킨 닭 튀기는 것도 로봇, 계속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주위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AI 데이, AI, 옵티머스 로봇의 잠재력과 테슬라의 전반적인 AI 업사이드, 이런 부분 내년에 테슬라, 이 테슬라 주식을 우리나라 분들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뭐 이 영어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게임 규제 있죠. 이 잠재적인 새로운 이제 게임 규제가 소규모 게임 개발자에게는 큰 타격이 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체 온라인 광고 매출도 감소할 것이다. 이거 이제 CNBC에 나온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날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규제 당국이 게임에 대한 규제 발표 후에 1년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죠. 시총 8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800억 달러가. 그런데 요건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 중국이 25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중국은 뭐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중국 크리스마스 안 쉬죠. 홍콩 증시나 쉬는 거고. 105개 게임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금요일에 이 게임에 대한 규제안, 그로 인해서 시총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가 아니냐, 소프닝 스탠스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해운주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홍해, 후티 반군의 어떤 공격, 선박 공격 우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머스크가 미국이 주도하는 보하에 홍해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해운 관련주 최근에 올랐던 부분은 이제 좀 식어가는 거죠. 차익 매물 좀 이미 나왔고, 홍해 관련해서 올랐던 해운주 모멘텀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폭풍 성장하고 있는 오픈 AI, 몸값이 13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죠.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했고, 개인이 이제 사거래일제 순매수를 보였고, 이거 잘못 썼죠 제가. 요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하락 마감인데, 코스피는 이제 사거래일제 개인 순매수 정확히 보시죠.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개인이 3거래일제 순매도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자 이거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 제가
네, 잘못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쓴 이유는 뭐 그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이전에 팔았던 물량을 상당 부분 좀 채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후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보였죠. 물론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전부터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수급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SK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개별적 상승을 보였죠. 뭐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뭐 오프레크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상승했고, PCB 기판 쪽에 TLB, 기타 뭐 엑시콘, YIK,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순환매가 좀 형성이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이 선별적인 급등락, 이런 부분이 나온 거죠. 특히 이제 이날은 뭐 장중에 그 외국계에서 한번 루머가 나왔었죠. 그 루머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가 ARM 인수 가능성 뭐 이런 루머로 인해서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가 상당 부분 이제 이날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등한 테마주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반면에 이제 신규 상장한 뭐 DS 한성이 상한가, 그다음에 레뷰 코퍼레이션, 뭐 퀴력스 바이오 시스템 등등 신규주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이날 이제 오후장에 중국 당국의 이제 게임 규제 발표 소식에 국내 게임주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차익 매물 나온다는 게 이런 겁니다. 뭐 게임주 같은 거 급락 물려놨고, 거래소 조각 투자 상품 장내 상장 불가 방침 소득에 뭐 토큰 증권 관련주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분들이 막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연말 연초 정책장인데 너무 과하게 올랐다. 근데 이를 갖고 가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적 장세로 돌아선다고 그랬죠? 실적은 뒷받침 안 되는데 테마로 올랐어? 이제 팔고 나가자.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수급 이랬습니다. 양시장 뭐 개인 순매도, 뭐 이날은 외국인도 팔았고요. 기관만 코스피에서는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어때요? 자, 2600까지 달려왔죠. 좀 주춤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5일선과 21선 간의 단기 이격도 좀 커져 있는 상태죠.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종가상 5일선을 살짝 깨뜨렸습니다. 21선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는 과정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수를 좀 주도했던 종목이죠. 이날 76,300원, 종가는 75,900원으로 52주 신고가. 물론 52주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는 밀리면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장마감 공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장마감 공시 보시죠. 자, 상승 쪽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뭐 신성 델타테크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지난 금요일 상승했던 레뷰 코퍼레이션 시간에서도 상승을 좀 보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24 6.2%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자, 거래소는 뭐 여전히 뭐 개별 종목분들이네요. 개별 종목. 대형주에서 뭐 특이점 있나요? NC소프트만 1.48. 뭐 특이점 별로 없죠. 하락, 대형주에서 하락은 HMM 2.23%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앞서 이제 뭐 다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오르니까 8만 전자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로 이제 약간 분위기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이제 슈퍼개미 지분 5% 매입 소식에 11%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 슈퍼개미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 뭐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게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기관이 순매수했죠. 반면 이제 순매도는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도했고요. 연기금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죠. 그다음에 기관은 메디톡스, ABL 바이보, 포스코 DX 등을 순매수했네요. 사모펀드는 카페24, 큐브 엔터, 보로노이 ISG 등을 순매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기준일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